예, 신영조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국보건사연구원과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많은 분들이 50 플러스 1주년을 축하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축하하는 거에 플러스 1만큼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먼저 논의의 출발점이 좀 필요한데 저를 포함해서요. 또 보사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위 학자, 학문 이런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과연 1년 반 전에 이렇게 거대한 인류의 위기를 예측하거나 준비하는데 얼만큼 성공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측했던 학자가 있었느냐?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학자들의 목소리가 주류 학문이나 전문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매장됐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는 달라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최병호 전 원장님께서 기존의 복지체계 모형에 따른 대응체계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기존의 경제 수준이나 그 구조의 기초에서 보여줬던 소위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 대응에서 꼭 1등을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큰 그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같은 연구자에게는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나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알고 봤더니 방역 선진국이 아니고 백신을 빨리 사는데 능력이 있는 나라였구나.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박노자 같은 학자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미국, 시장, 그다음 선진국이라는 신화를 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핵무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좀 돌아와 보면 지금 빅5 병원들이 가지고 가는 그 병원비, 진료비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하지만 빅5 대형 병원들, 첨단 병원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떤 기능을 했는가? 거의 존재감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늘 구박을 받고 예산 부족에 시달렸던 공공의료가 이렇게 그 모든 대부분의 80% 환자를 치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연대라는 것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연대를 누가 외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 주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실상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는 것 또한 이제 이번에 밝혀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훈이 이제 모두 함께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지만 올더리 헉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역사에서 교훈을 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런 말처럼 과연 이 전염병이 좀 누그러들면 과연 지금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또 다른 넥스트 코로나의 준비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다는 이스라엘 같은 것에서 오히려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발제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마틴 알브레이트 교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교훈은 소위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시스템이 오늘은 굉장히 발표는 완곡하게 했지만 그 저희에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 위험성에 대한 그 위기감들이 사실은 원문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독일 모형과 일본 모형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소위 비스마르크 체제로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대안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반면 교사나 또는 앞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그나마 이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에는 지금 국가 재원을 상당한 부분 이 의료 보장 체계에 지원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우리 건강보험이나 장교양보험에 얼마나만큼의 직접 예산 지원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잘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스마르크 모형이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고 지원과 같은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이상 가는 만큼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간 단계고 최종적으로는 전달 체계 모형도 바꾸지 않고 유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G7에 이제 초대되고 있는 상황만큼 경제적으로나 국제 문화력에서나 리더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명분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마스크조차도 수출을 금지시키기도 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그런 자격으로 또 어떤 논리로 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전 지금 작금의 이 연구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경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경향 중에 하나가 소위 거대화된 과학기술과 더 강력해진 정부와 그 다음에 더 강력해진 기업이 만들어낸 소위 철의 삼각,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진 시민사회의 이 격차가 커진 문제가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지키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한데 보건사연구원이 그것이 또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로나 우리 의대 쪽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대응하는 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냐. 코로나를 잘 대응하려면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면 확실히 효과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코로나 대응에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대한 철의 삼각을 막으려면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민주주의 세력 갖고서는 못 막는다. 지금 시민단체가 막을 수가 없다. 이 철의 삼각은. 그럼 새로운 공공성의 연대체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가 없으면 저는 새로운 복지국가도 없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쪽이 하나 더는 또 하나는 이 지금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전지구적 위기요, 환경 위험이라든가 핵전쟁 위기, 또 뭐가 있을까요?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 만들어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이 만들어냈는데 역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백신이 해결해 줄 거라는 또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접근 방식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응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또 이 작금의 상황들은 상당히 경제 체제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문제점이 그럼 경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정부의 대응도 보면 다시 똑같은 방식의 경제 방식으로 경제 성장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기법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정책 연구나 정책 수립에서 이 시민 참여형 민주적 거버넌스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동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발표에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로만 국한해 본다면 젠더 이슈랑 그다음 세대 간 정의라는 이 부분이 현재 앞으로 상당 기간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동력을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 변화로 이끌어내는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젠가요 우리 한미 연합사에 우리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13%인가 인상된 예산을 주고 그게 또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거대한 그 소위 분단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복지국가로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평화체계 구축 없이 사실은 이 행복한 복지국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국보건사연구원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단 극복이나 평화체계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좀 더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